우리가 모르고 했던 걱정과 생각, 행동들이 오히려 잠에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잘못된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점검하고 고치는 과정만으로도 잘 주무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숙면과 마음 건강을 위한 가이드이자 수면 코치 브레이너 제이입니다. 불면을 이기는 세상의 모든 방법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 불리는 숙면 방법에 대해서 수면 전문의 한 분을 모시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신경과를 수련받고 세부전공으로 수면을 전공한 정미나라고 하고요. 현재는 클리오닉 의원에서 수면을 집중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잠 자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얘기를 나누게 될 주제가 거의 항상 환자분들 만나실 때마다 수면에 대해서 항상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과연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근본 치료라는 게 있는 걸까요? 일단 불면증에 대한 치료를 이야기를 하려면 불면증이 왜 생겼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불면증이 왜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가설 중에서 스필만 3인자 가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불면증을 일으키는데 크게 3가지 인자가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기질적 요인인데요. 좀 더 섬세하고 예민한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조금 더 크게 반응을 하실 수도 있고 더 잠을 쉽게 못 이룰 수 있겠죠. 반대로 좀 무딘 분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타고난 바꿀 수 없는 천성, 이게 이제 기질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질적 요인만으로 불면증이 생기는 일은 사실 거의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이렇게 기질적 요인을 베이스로 해서 스트레스가 될 만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걱정거리 이런 게 생기면 그게 바로 기질 요인 위에 쌓이는 유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사건 사고도 많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될 게 나날이 많아지기도 하고 하면서 좀 더 이런 이벤트가 많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유발 요인이 쌓였을 때 불면증의 역치를 넘어가게 되면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좀 기분 나쁘고 그쵸. 좀 불안하고, 다음날 또 망치면 어떡하나 이런 사고로 또 갈 수 있고. 맞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면 일단 피곤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게 되겠죠. 아, 오늘 잘 못 잤는데 또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이게 나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쌓이게 됩니다. 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뭔가 차를 마셔본다든지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본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또 해볼 수 있겠고 평소에 안 하던 운동도 해볼 수 있고 뭔가 바꾸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자야 되니까 이런 걱정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을 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것이 바로 지속 요인이 되는 거예요. 지속 요인, 그게 3번째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지속 요인이 유발 요인 위에 쌓이게 되는데 이게 쌓이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모르고 했던 걱정과 생각, 행동들이 언제나 잠을 잘 자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잠에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공감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수면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유발 요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더불어서 수면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도움된다는 이런 정보도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강박 아닌 강박이라든지 맞습니다. 뭔가 그런 좀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습관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점점 유발 요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건을 겪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만약에 100만큼 받았다라고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점점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설령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체감하는 부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줍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잠을 잘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쌓인 지속 요인 때문에 계속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불면증의 만성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보통 한 3개월 이상 넘어가면 이제 만성 이렇게 보나요? 네, 의학적으로는 이제 3개월 동안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걸 만성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 지속 요인만 잘 파악을 하고 드러내주면 유발 요인이 설령 약간 남아있다 하더라도 역치 밑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속 요인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쳐나가는 과정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네. 불면증의 근본적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인지행동 치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를 네. 해볼 수면 위생이 되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렇게 또 이렇게 이런 깊은 스토리부터 풀어주시니까 수면 위생이라는 게 단지 그냥 하나의 또 어떤 방법론으로서 이런 팁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 치료의 하나의 그 팁일 수 있겠다, 조언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 직접 만나고 또 이렇게 뭐 댓글 같은 경우도 많이 보고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전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뭔가 불면증의 원인을 좀 타고 들어가서 그냥 주관적으로 이제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시점을 딱 돌이켜 봤을 때 분명히 어떤 이벤트가 있긴 있더라고요. 다 네, 너도 나도 다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느끼시는 공통적인 것들은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직장 내 환경 그 어떤 괴롭힘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근데 여전히 그 문제를 조금 겪고 있는 계속해서 겪고 있는 사람들, 네. 말씀처럼 적응할 법도 한데 네. 사실은 계속해서 힘들어 하시는 그런 상황에 좀 네. 있더라고요. 네. 말씀 주신 그런 경우는 이제 기질 요인이 좀 높은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남들보다 섬세하고 좀 더 감성적인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이벤트가 왔을 때 남들보다 좀 더 크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진짜 그 이벤트가 큰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유발 요인으로 받는 스트레스의 양을 줄여줄 수가 있는데, 그 역시도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 해보는 이완요법이라든지 생각 고치는 방법,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불면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결론적으로는 역치보다 밑으로 나의 긴장도를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도 그 사건을 바꿀 수 없고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이걸 받아들이는 나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만으로도 이 유발 요인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 시점에서 한번 이 수면 위생이 도대체 뭘까요? 특히나 이 위생이란 단어 때문에 맞습니다. 잠자기 전에 세안하고 샤워하는 것 정도만 이제 위생이라 보는지,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질문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수면 위생이 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면 위생은 쉽게 생각하면은 잠을 잘 자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환경을 잘 갖춰놓는 것, 그리고 생활을 할 때 잠에 방해가 될 만한 행동들을 교정하는 것, 그런 걸 다 어울러서 수면 위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어떤 뭐 환경만, 뭐 어떤 진짜 청결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수면에 도움 줄 수 있는 어떤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행동, 뭐 인식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내 잠자는 그 환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 동안 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 생각들, 행동들 이런 네. 것들이 수면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이 네.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교정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진료를 보시는 그런 환자분들께서도 수면 위생만 잘 지켜도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잘못된 수면 위생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수면 위생을 점검하고 고치는 과정만으로도 잘 주무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 주무시는 이유가 그런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만성불면증이 굉장히 오래된 분들은 약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수면 위생에 대한 방법 자체가 다양하게 많고 10가지 뭐 누군 20가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딱 필수로 그래도 한 이 정도는 지켜주면 좋겠다, 한 몇 가지 정도 혹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낮에 우리가 지켜볼 만한 거 3가지, 저녁에 해볼 만한 거 3가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네, 이게 가장 좀 뭐랄까 우리가 잊고 사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만큼 효과적이기도 하고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또 원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제 직접 환자분들 진료 보시다 보면은 좀 공통적으로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런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낮타임 때 지켜야 하는 어떤 생활 습관, 네. 수면 위생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낮잠을 되도록 피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못 자고 피곤하고 그러면 낮에 너무 졸렵잖아요. 특히 점심 식사하고 나면은 그렇게 졸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때 맞아요. 이제 엎드려서 내지는 누워서 한숨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간절하실 거고, 또 밤에 못 주무시는 분들이 특히나 낮에 시간을 내서 낮잠을 주무시려고들 많이 합니다. 근데 낮잠을 주무시게 되면요, 우리 뇌에 있는 수면 욕구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잘 때 깊은 잠으로 가기가 어렵고 또 빨리 깨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못 자겠죠? 그럼 다음날 또 피곤해요. 네.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어요. 낮잠을 자면 그 순간은 리프레시 될 수 있는데 네. 그 다음날의 저녁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낮잠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고, 너무 졸려서 내가 일상이 안 된다 싶을 네. 때는 20분 미만으로 주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좀 지키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전이랑 낮 동안에 햇빛 보면서 운동하는 건데요. 이건 진짜 어렵죠. 얘기 많이 알아요. 하지만은 저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아무리 졸렵고 피곤하더라도 먼저 빛을 자극을 주는 게 좋습니다. 불부터 켜시고 또 가능하다면 커튼 여시고 햇살을 온몸으로 맞는 거예요. 운동도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에 피로도가 쌓여서 밤에 잘 때 아까 수면 욕구란 얘기를 했잖아요. 뇌에서의 수면 욕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양질의 잠을 잘 수 있고 깊은 잠으로 더 빨리 갈 수 있고 수면이 잘 유지될 수 있어요. 그게 정 힘들다고 하시면 물론 아침에 빛 쬐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요. 점심시간에라도 잠깐 나가서 야외에 계시고 그 사무실에만 계시지 않고 좀 활동하시는 게 생체 시계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육체 피로도 쌓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햇살을 맞이하게 되면은 생체 시계도 아까 얘기했지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잘 생성이 될 수 있어서 내가 더 양질의 잠을 자는 것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분도 좀 더 좋아질 수 그럼요,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이 낮 동안에 걸으면서 들을 수 있는 걷기 가이드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많이들 알고 그럼요. 계시지만 하기 네. 어려운 것들이에요. 맞아요. 일단 카페인 피하는 거예요. 카페인뿐 아니라 알코올도 사실은 같이 피해주면 좋은데요. 일단 카페인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커피뿐 아니라 뭐 초콜릿, 녹차 이런 데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그 사람마다 카페인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분들은 한 잔만 먹어도 밤에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러 잔 먹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같은 맞아. 사람이지만 내가 피곤할 때는 맞아, 한 잔 맞아. 먹어도 힘들고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잠을 못 주무시고 잠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권장량이라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카페인을 피해보시는 게 어떨지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카페인의 반감기는 6시간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해서 아침에 먹는 거는 뭐 밤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반감기를 생각했을 때 12시간 정도 지나면은 한 20% 남아있어요. 근데 그 20%가 100%가 아니군요. 네, 나한테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 컨디션 따라도 다를 수 있고 그날그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는 되도록이면 한 잔도 드시지 않는 걸 권해드리고 꼭 먹고 싶으면은 대체 음료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디카페인 음료 정도 그 정도 권해드립니다. 커피를 이렇게 원샷, 네. 그 에스프레소 원샷이 한 60에서 한 70mg 정도 카페인이 이렇게 농도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 주신 대로 한 반감기 한 6시간 정도 계산을 해보면은 네. 30, 이제 밀리그램 정도 네. 이제 밤에 이제 남아 있는데 실제로 연구 보니까 그 한 30mg, 40mg 정도 남아 있는 걸로도 그 수면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 수면 이제 유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연구 자체가 제가 그때 찾아봤을 때는 뭐 한 2건 정도, 그러니까 네. 많지는 않았었지만은 네. 그래도 영향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보고서 마실 거면은 더 일찍 시간 앞당겨서 마시는 걸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시더라도 최소한 주무시기 12시간 전 어, 이전으로 땡기는 게 12시간, 좋고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몇 미리가 나한테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연구에 따를 수는 또 없어요. 맞아요. 물론 연구는 평균적인 값을 네.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삼을 수는 있는데 네. 이날 내가 똑같은 뭐 100mg을 먹어도 더 크게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날은 또 무딜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잠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진즉에 치우는 게 좀 낫지 맞아요. 않을까. 네. 근데 더욱이 또 요즘에 이제 에스프레소가 한 샷 마시는 분 거의 없으시고요. 없죠. 뭐 투샷, 쓰리샷 기본 그럼요. 이렇게 하루에 몇 잔씩 마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이 카페인 그 마시는 좀 적정 그 시간, 바운더리가 있을까요? 이때 이후는 절대 뭔가 좀 마셔서는 안 된다. 저는 일단 네. 잠으로 고생하는 분들께는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예, 드리는데 마시지 말고, 네. 이제 뭐 좀 드시면은. 가끔 드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디카페인으로 드시거나 음. 드시더라도 아침 10시 전에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지키기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근데 커피가 꼭 필요하면 디카페인 정도는 사실은 아주 소량 들어있긴 해서 큰 문제 보통은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카페인 맞습니다. 말고 알코올에 대한 얘기를 네, 맞아요. 네, 알코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술을 먹으면 졸렵잖아요. 피곤하고 잠이 빨리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수면의 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깊은 잠으로 넘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수면무호흡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이 혀의 근육의 긴장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자게 되면 빨리 잠에 들 수는 있지만 다음날 피곤하고 한 이유가 수면이 많이 분절되고 쪼개지고 그리고 수면의 깊은 잠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자는 습관은 정말 좋지 않고 술은 수면 위생에 있어서 좋지 않은 그런 물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또 나이타임 때 우리가 밤 시간에 지켜야 하는 또 수면위생 3가지 정도 한번 말씀 좀 주시겠어요? 네, 지킬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암막 커튼 통해서 빛은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좋겠고, 왜냐하면 빛이 있다 보면은 우리의 생체 시계를 관장하는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어둡게 또 필요하다면 암막 커튼 이용해서 그 조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물론 소음 같은 게 갑자기 쾅 하는 그런 뭐 교통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최대한 피한 공간이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그런 게 수면을 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온도는 좀 선선한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잘 때 심부 체온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너무 덥거나 습하지 않게끔 쾌적하고 선선한 정도가 딱 주무시기 좋아요. 어떻게 보면 말씀 주신 뭐 이제 소음이라든지 뭐 온도 이런 그 조명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피부 이런 감각 자극들이니까 그 감각 자극들의 방해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락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규칙적인 수면 습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사실 당연한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체 시계는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정말 24시간 주기에 맞춰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규칙적으로 세팅을 해놔야 내 호르몬이 헷갈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나와줄 수가 있어요. 어떤 날은 늦게 일어나고 어떤 날은 일찍 일어나고 하게 되면은 아침에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밤에 자려고 할 때 숙면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직장인 분들, 저도 가끔은 그러긴 하는데요. 평일에는 일찍 일어나는데 주말에 늦잠 자는 거, 주말에 늦잠 포기할 수 없는 거 저도 안 너무 들으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주말에 늦잠 포기하기 어려운 건 정말 맞아요. 맞는데 수면 위생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 그런 거예요. 아침만 되면 눈이 떠진다. 이게 뭐냐면 생체 경험해본 적 시계가 있습니다. 정말요? 네. 생체 시계가 굉장히 잘 작동하는 분들이에요. 네. 알람 없어도 뭐 7시, 8시만 되면 난 눈이 떠져. 이게 바로 이상적인 맞아. 수면 습관을 지켰을 때 모습입니다. 이게 되려면요, 일단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피로가 잘 풀려 있어야지 아침에도 일찍 눈을 뜰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양질의 잠을 꾸준히 자야지만 이렇게 생체 시계에 따라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의 첫걸음은 충분한 시간을 잘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갖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도 정말 저도 진짜 너무 중요해서 강조해도 정말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 주말에 일어나는 시간, 주말에 주무시는 시간을 평일과 똑같이 세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평일에 더 잘 잘 수 있고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말에 늦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하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평일에 주무시는 시간을 늘리는 게 낫지, 주말에 늦잠을 자게 되면은 또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또 한 주의 시작이 피곤하게 시작될 수밖에 없어서 평일에 수면 시간을 늘리고 또 똑같이 주말에도 균일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근데 진짜 정말 저도 이거를 진짜 실천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수면 질이 정말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그 수면 질이 특히나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잠잘 땐 잘 모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거가 정말 다릅니다. 기상 알람 이제 들으면서 일어나는 그 좀 뭐랄까요, 좀 쉬운 정도가 정말 달라서 진짜로 한번 해보시면 한 일주일 정도만 트라이 해보셔도 아마 이건 되게 빠르게 숙면 방법이라고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궁금증 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면 네. 규칙적인 시간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규칙적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 30분씩 어긋난 정도 괜찮은가 아니면 정확히 딱 정각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팁을 주시겠습니까? 여유롭게 30분 정도 전후로 세팅하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요. 사실은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수면 시간이긴 해요. 충분히 자야 내가 또 총 수면 시간. 맞아요. 총 수면 시간이 충분해야지만 내가 다음날 또 에너지를 얻고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주말에 늦잠 자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거든요. 지키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저도 정말 이 부분은 꼭 강조를 드려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은 체험을 해보면 아마 또 이게 맞아요. 습관이 잘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완을 하는 건데요. 이완을 하는 방법 중에서는 크게 심호흡하는 방법, 네. 그리고 스트레칭하는 방법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고강도 운동보다는 주무시기 전에는 가볍게 심호흡하면서 스트레칭하는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면은 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더 숙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뭐 명상, 마음챙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정적인 것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완 요법이죠. 네. 이제 부교감 신경 활성시키고 내 몸을 릴렉스 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들이라 아주 좋고요. 운동도 그렇고 이런 릴렉싱하는 것도 그렇고 주무시기 전에 하면은 내 몸이 자기 편안하게 숙면을 들기 위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정말 준비 운동 같은 과정이라서 네. 아주 도움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걸 하실 때 TV를 통해 하신다거나 핸드폰을 하실 때는 액정과는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액정에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내 생체 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멜라토닌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서 이때는 소리만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도를 굉장히 낮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쩔 수 없는데 하는 경우에는 블루라이트 안경을 쓰는 방법도 괜찮긴 합니다만 제일 좋은 거는 조도를 낮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말씀 주신 것들 한번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은 수면 위생 관련해서 이제 데이타임, 낮 동안과 나이타임, 밤 동안에 이제 할 수 있는 세 가지씩을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이제 낮 동안에는 이제 낮잠을 되도록 좀 피하고 하지만 꼭 정말 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가급적 20-30분 넘기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햇빛을 보면서 규칙적 운동을 하는 건데 이제 가급적 오전에 햇빛을 좀 쬐면은 좋지만은 또 어렵다면은 점심시간 좀 활용을 해서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카페인이랑 알코올 같은 이러한 기호식품들 좀 멀리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이타임, 이제 밤 시간에 또 해볼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안락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거. 그래서 뭐 빛이라든지 소리 같은 거나 이제 몸에 닿는 뭐 촉각적인 부분이나 뭐 온도, 뭐 습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감각 자극들을 조금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규칙적으로 잠에 들고 또 규칙적으로 아침에 기상하는 주중, 주말 관계없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 시간을 조금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총 수면 시간을 관리하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가볍게 잠자기 전에 또는 이렇게 저녁 타임 때 스트레칭이나 뭐 명상이나 요가, 호흡 같은 것들 통해서 이제 몸과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이완하는 그런 연습.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 통해서 우리 이 수면 문제를 개선하는 이는 가장 근본적인 또 방법 중에 하나로 수면 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병원에 방문을 하기 어렵거나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당장 생활로 돌아가면 또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수면 위생의 또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드린 그런 영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오늘 가져온 내용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공감해 주실 수도 있고 다 아는 건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걸 실제로 지키는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강조하는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잠에 좀 어려움 겪는 분들께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사실 불면증 실제로 겪어보면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하루만 못 자도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이걸 매일매일 겪고 계신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절망을 하거나 나는 왜 자지 못할까 하면서 이건 나의 탓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수면 위생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수면 문제, 또 나아가서 이제 숙면 자체를 위해서 실천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